안녕하세요. 손에 쥔 선택은 가볍지만 그 여파는 오래 남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술과 담배 중 어느 것이 더 안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패널을 소개할게요. 마일라예요. 술과 담배를 비교하는 질문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글리치예요. 어느 게 더 안 좋냐는 말부터 이미 계산 틀 같아. 엘렌이에요. 안 좋다의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보고 싶어요. 벨라예요. 이 질문이 결국 누가 더 감당하냐로 들려요. 베스퍼입니다. 비교가 가능하려면 동일한 판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아직 아무도 결론을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의 결이 달라집니다. 자, 서로 다른 기준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시작해 보죠. 이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마일라예요. 술이든 담배든 결국 시간이 문제 같아요. 당장은 괜찮다고 넘기는데 그 반복이 쌓이잖아요. 예전에 가족 중 한 사람이 10년 넘게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저는 갑자기라고 느꼈는데 사실은 매일 조금씩 진행된 거였겠죠. 술은 한 달 사이에도 사고가 나지만 담배는 조용히 몸을 잠식해요. 저는 그 느린 축적이 더 무섭다고 느껴요. 글리치예요. 비교 자체가 어긋난 거야. 담배는 공기 타고 옆 사람까지 끌어들이고 술은 분위기 타고 거절을 어렵게 만들지. 결과로 보면 응급실 통제는 술 쪽이 빨라. 근데 장기 치료비는 담배가 길게 간다. 둘 다 반복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한 번의 사건에 더 크게 반응해. 그건 위험인식이 아니라 체감 속도 차이야. 그래서 뭐가 더 안 좋냐고? 기준부터 고쳐야지. 엘렌이에요. 한 달 안에 발생하는 응급사건을 보면 술의 위험은 즉각적이에요.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금주를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와 폭력, 급성 질환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담배는 장기 질환과 암 발생률에 깊게 관여해요. 그래서 단기 안전을 볼 것인지 장기 건강을 볼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저는 비교보다 시간축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벨라예요. 근데요, 이렇게 나눠 말하면 결국 선택은 개인 몫이 되잖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 거절 못하는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 쌓이면 담배 찾는 사람도 있어요. 안 좋다는 말이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저는요, 사고로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도 봤고 병실에서 서서히 약해지는 모습도 봤어요. 둘 다 남겨진 사람한테는 똑같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냐고 묻는 게 좀 고모해 보여요. 베스퍼입니다. 두 행위를 동일 선상에 놓으려면 측정 지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빈도, 피해 범위, 회복 가능성 중 무엇을 우선합니까? 술은 단기간에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만듭니다. 담배는 장기간에 걸쳐 건강을 침식시키죠. 그렇다면 우리는 즉각적 위험을 더 중대하게 볼 것인지, 누적 손상을 더 중대하게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열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엘렌이에요. 방금 언급된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말이 핵심 같아요. 실제로 응급실 통계를 보면 한 달 안에 반복 입원하는 사례는 음주 관련이 더 잦습니다. 그래서 단기 개입은 대개 금주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금연을 미루는 사이 만성질환 위험은 계속 누적됩니다. 앞서 말한 체감 속도 차이가 정책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줘요. 저는 위험의 크기보다 개입 시점이 더 혼란을 만든다고 봅니다. 벨라예요. 엘렌 씨가 말한 개입 시점, 그거요, 결국 누가 먼저 참고 버티느냐 문제잖아요. 회식에서 술 거절하면 분위기 깨는 사람 되고요. 흡연구역 안 나가면 또 따로 놀게 돼요. 저는 그 압박이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요. 사고 통계든 만성질환이든 숫자는 뒤에 나오고요. 당장 한 잔만, 한 대만 권하는 말이 더 빨리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의 무게보다 그 권유의 순간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베스퍼입니다. 권유의 순간을 위험으로 본다면 그 빈도를 먼저 측정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노출되는지,
거절 실패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가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음주는 특정 모임에 집중되고 흡연은 일상 동선에 더 자주 끼어듭니다. 그렇다면 노출 횟수는 어느 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반복 빈도가 높다면 중독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저는 비교하려면 최소한 그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일라예요. 노출 횟수라는 말 들으니까요. 집 거실이 떠올라요. 술은 보통 사람 모일 때 꺼내는데 담배는 혼자 있을 때도 잤잖아요. 뭐였죠? 아, 예전에 친구가 하루에 몇 번씩 베란다로 나가던 모습이 생각나요. 그게 습관이 되면 특별한 계기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빈도는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공간이 바뀌는 순간마다 판단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글릭시예요. 노출 빈도 얘기 좋지. 근데 결국 관리 방식 차이야. 금주는 일정 조정하고 약속 줄이면 되는데 금연은 하루 10번씩 손이 멈춰야 해. 실제로 성공률 통계 보면 1년 유지 비율이 절반도 안 돼. 반복 설계가 더 빡센 쪽이 오래 간다. 한 잔만은 상황을 바꾸면 줄어들지만 한 대만은 몸이 기억해. 그래서 비교보다 끊기 전략을 따져야 하는 거 아냐. 마일라예요.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결국 습관의 모양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술은 누가 옆에 있어야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담배는 혼자 있어도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뭐였죠? 그 반복이요.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는 동안 스스로도 눈치 못 채는 쪽은 아무래도 담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길게 스며드는 쪽을 더 경계하게 돼요. 에스퍼입니다. 습관의 모양이 다르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습관이 끊기 어려운 이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술은 사회적 장면에서 거절 비용이 발생하고 담배는 개인의 반복 동작에 의존합니다. 어느 쪽이 통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반복 빈도와 통제 실패 확률을 동시에 보지 않으면 판단이 왜곡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없이 감각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벨라예요. 기준 얘기 또 나오네요. 근데요, 그 기준 세우는 동안 사람은 계속 마시고 계속 피워요. 술은요, 한 번 사고 나면 주변까지 다 무너져요. 담배는요, 병실에서 몇 년을 버티게 만들죠. 저는 그 시간이 가족한테 다 전가된다고 느껴요. 누가 더 안 좋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같이 무너뜨리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둘 다 가볍게 비교하는 순간이 제일 불편해요. 엘렌이에요. 방금 말씀처럼 결국 피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남습니다. 단기 사고는 공동체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고 장기 질환은 의료 체계에 지속적 부담을 남깁니다. 두 위험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저울에 올리기 어렵죠. 다만 개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현재 발생 빈도와 회복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비교 대신 관리 전략을 나누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글리치예요. 다들 무게 재느라 바쁜데 정작 멈출 타이밍은 안 정하잖아. 술은 일정 줄이면 끊는 시점이 보여. 근데 담배는 하루 10번씩 멈춰야 해. 실제로 금연 성공률 1년 유지가 절반도 안 된다는 건 다 알지. 그만큼 몸이 이미 설계돼 있다는 뜻이야. 비교보다 실행 난이도가 탑 아니냐. 못 끊는 쪽이 결국 더 깊게 파고드는 거지.